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집 안에서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하나뿐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처음엔 어떻게든 꺼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불길이 커지고 소화기 내용물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아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실 겁니다. 이게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딱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급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연금, 집, 예금처럼 여러분 노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차분하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얼마다, 또 올랐다,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숫자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달러 한 장을 사는데 필요한 우리 돈 가격입니다. 지금은 달러 한 장을 사려면 1,48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1,500원이라는 선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경제 전반의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금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꼬박꼬박 낸 연금이 왜 환율을 막는 데 쓰이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실제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어르신이셨는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내오신 분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불안해져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막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평생 낸 돈인데 왜 그런 데 쓰이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려운 말 전부 빼고 핵심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달러를 상당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면 달러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환율이 잠시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환율 방어라고 부르지만 그런 말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후 자금 일부가 지금 불을 끄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소화기가 무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달러는 한정돼 있고 계속 쓰다 보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가 오면 더 이상 환율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제일 먼저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고기, 기름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이 물건들은 전부 달러로 계산됩니다. 달러 값이 오르면 수입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그 비용은 결국 물건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가시면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체감 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돌면 물가가 더 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같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매달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1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수만 명에게 일어나면 집값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율과 집값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했고 집값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자를 버티지 못해 집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하나가 더 겹쳐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회사가 빌린 돈입니다. 아파트가 잘 팔리면 문제가 없지만 미분양이 쌓이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에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수만 채에 달합니다. 특히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건설회사가 흔들리면 그 돈을 빌려준 은행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어지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왜 지금 올렸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한 은행에 몰아두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펀드와 주식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권유한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비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